얼리 씨, 제 동업자가 있는데 정말 제멋대로예요. 꼭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다니까요. 알지, 알지.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아니,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아들놈이 딱 그래요. 정말요?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런 놈들은 말이야. 똑같이 유치하게 받아쳐줘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아들 때문에 속상한 아버지 상철과 동업자 때문에 답답한 은호. 서로가 흉보는 그 사람이 바로 같은 인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두 사람은 부녀지간처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대화 속에서 고성이의 비밀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뒷담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가장 행세라. 상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아들 지혁이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거절하며 자존심을 지키긴 했지만 그 대가는 이렇게 홀로 남은 밤의 씁쓸함이었습니다. 이 꼴로 무슨 가장 행세를 한다고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토록 애쓰는 것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숨기면서까지 가족들 앞에서 버티는 것도 결국은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땡그랑.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에 상철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들어온 사람을 보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얼리 씨, 안녕하세요. 지은호였습니다. 상철이 수철 씨라고 부르는, 그리고 자신을 얼리 씨라고 부르는 그 다정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은호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리 씨, 표정이 안 좋으세요. 혹시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아드님이랑 다투신 건 아니죠? 상철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며칠 전 은호에게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아니야. 수철 씨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아들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철은 한숨을 푹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호는 캔커피 하나를 열어 상철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얼리 씨 마음을 몰라주시나 봐요?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 은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가 가장 행세하려고 하더군요. 상철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그런 상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얼리 씨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드님이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예요. 은호의 위로에 상철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는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말입니다. 그나저나 수철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요? 아, 저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은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예쁜 포장지에 쌓인 사탕. 그것은 얼마 전 고성이가 은호에게 먹으라며 건넸던 진정 캔디였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제가 아는 아주 멋진 분이 주셨어요.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진정 캔디를 상철에게 건넸습니다. 상철은 그 사탕을 받아 들고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얀색 포장지에 쌓인 둥글고 작은 사탕. 그 순간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멀리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떠올랐습니다. 유독 아꼈던 그 후배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그 후배는 불안한 눈으로 이렇게 생긴 약을 깨물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아내가 구해온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약은 후배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수상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수철 씨,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줬다고요? 아, 제가 인테리어 일 맡은 고객님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랑 비슷한 아픔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를 많이 챙겨주세요. 은호는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상철은 그 사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추리소설을 너무 봤나 보네. 이런 캔디가 어디 한두 개겠어? 라며 상철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젓고 맙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유난히 안 좋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동업자 지역과 또 한바탕 싸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리 씨, 있으세요? 오, 수철 씨, 어서 와요. 상철은 반갑게 은호를 맞이했습니다. 은호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털썩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상철은 따뜻한 음료수를 들고 나와 은호 앞에 앉았습니다. 은호는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업자가 있잖아요. 얼리 씨. 아, 그 인테리어 같이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정말 제 멋대로예요. 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떻게 제 멋대로인데요? 일단요,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됐다는데도 자기가 안 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듯이 말하고.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답답했던 겁니다. 꼭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얼굴 찌푸리고 삐지고. 상철은 은호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지.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그쵸? 얼리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아들놈이 딱 그래요. 상철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아들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흉을 보는 은호를 보니 상철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그런 놈들은 말이야, 똑같이 유치하게 받아쳐 줘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는요, 얼리 씨. 그 사람이 은근히, 아니, 많이 똑똑해요. 똑똑하면 뭐해요? 인성이 없는데. 그게 또 미운 게, 일은 진짜 잘해요. 근데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퉁명스럽달까요?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역의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상철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호가 하는 이야기가 영락없이 자기 아들 지역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가씨 동업자가 설마 내 아들놈? 에이 설마. 오히려 더 신나게 은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수철 씨가 더 당당하게 나가야 해요. 주눅 들지 말고. 그쵸?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당연하죠. 수철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얼리 씨는 정말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수철 씨랑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요. 마치 내 딸 같아서 그런가 봐. 딸이요? 응, 내 딸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놈만 멀쩡하면 소개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놈은. 상철의 말에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부모를 모르는 은호에게 상철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얼리 씨. 뭐가 고마워. 나도 고맙지. 수철 씨 같은 내 편이 생겨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 지역은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또 늦게까지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또 그놈을 만나러 간 건가? 지역은 며칠 전 편의점에서 목격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은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은호는 그 남자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장면이 지역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길래. 지역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심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 질투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과거 은호에게 상처 줬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은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호는 상철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순이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야, 강호가 왜요? 포차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대. 손님이랑 싸우고. 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생 강호는 입양 사실을 알고 나서 은호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은호는 전화를 끊고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리 씨, 걔는 왜 철이 안 들까요? 상철은 황급히 은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철 씨, 울지 마요. 동생은 곧 정신 차릴 거예요. 제가 정말 걔 목까지 뺏어서 산 걸까요? 제가 입양되지 않았으면 강호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은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상철은 안쓰러운 마음에 은호의 어깨를 2번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니야. 수철 씨 잘못이 아니에요. 동생이 철없는 거지. 수철 씨가 뭘 잘못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과 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고 은호는 그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뭐야? 감히 어떤 놈이 내 은호를 울려. 지혁은 단 한 번도 은호를 내 은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은호와 사귀기라도 했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뭐야? 지혁은 다짜고짜 상철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누가 은호를 울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밀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밀친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지혁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상철은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네, 수철 씨를 괴롭힌 게 너였냐? 상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철 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은호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 은호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그게 오해예요. 상철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털어놓았던 제멋대로인 동업자가 바로 자기 아들 지혁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은호를 괴롭힌 게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놈 자식. 상철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따닥. 상철의 손바닥이 지혁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지혁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긴, 이놈아. 네가 바로 우리 수철 씨 속 썩이던 그 놈이었구나. 상철은 그동안 은호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멋대로이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고 사람을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 동업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놈아,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괴롭힌 거야?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괴롭힌 게 아니라. 지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상철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고 뭐고 없어. 수철 씨가 직접 나한테 말했어. 내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은호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버지가 자기 편이 아니라 은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은호가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아까까지 서럽게 울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혁이 자신을 내 여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구나. 맞아요. 얼리 씨, 이 사람이 맨날 저 못살게 굴었어요. 그쵸? 내 말이 맞죠? 이 녀석이 원래 이래요. 상철은 은호의 편을 들며 지혁을 쏘아보았습니다. 지혁은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수철 씨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은호 씨, 너도 좀 말을 해줘요. 제가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했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요. 그건 일 때문에. 지혁은 변명하려 했지만 상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 때문이면 다야? 사람 대하는 게 먼저지. 상철의 말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아쳤을 텐데 상대가 아버지다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은호가 죽이 척척 맞게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걱정 마요, 수철 씨. 이놈 버르장머리는 내가 고쳐놓을 테니. 상철은 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은호는 뒤돌아보며 지역에게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여자. 아까 자신이 외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은호를 내 여자라고 불렀던 순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호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상철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얼리 씨, 안녕하세요. 오, 수철 씨, 어서 와요. 상철은 반갑게 은호를 맞이했습니다. 은호는 상철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셔서 아드님이랑 얘기 나누셨어요? 응, 나눴지. 많이 혼내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녀석이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이? 응, 너한테도 미안하대. 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수철 씨. 네, 우리 아들놈이 말이야. 입은 걸어도 마음은 따뜻한 애야. 알아요. 너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상철의 말에 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리 씨, 저는요. 응,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해요. 미워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은호의 고백에 상철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마음이 있으면 기회는 있는 거야. 하지만 쉽게 용서는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 남자는 좀 애먹어야 정신 차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편의점 밖에서는 지역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은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은호는 따뜻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고성이는 어둠 속에서 은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어. 성희의 손에는 진정 캔디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속상했던 상철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은호에게서 딸 같은 위안을 얻습니다. 은호 역시 제멋대로인 동업자 지역의 흉을 상철에게 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죠. 한편 은호의 주변을 맴도는 고성이의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 사람의 엇갈린 오해는 어떻게 풀리게 될까요?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